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처럼 시대의 지성과 혁신이 교차하는 귀한 자리에서 다가올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질 오늘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께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 뼈저리게 느껴보았을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그리고 단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물학적 제약 앞에서 깊은 무력감이나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의 최전선을 개척해 오신 전문가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허공을 바라보며 이런 발칙하고도 간절한 상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깊이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논리로 사고하며 심지어 나의 말투와 교육 철학까지 완벽하게 빼닮은 복제 인간이 딱 한 명만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밀려드는 학생들의 질문 메일에 일일이 답을 해야 하고 다음 학기 강의 자료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하며 그 와중에 내 학문적 성취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논문까지 기획해야 하는 그 숨막히는 일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식의 생산자이자 전달자로서 엄청난 병목 현상을 겪곤 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깎고 다듬어 온 이 소중한 지식들을 세상과 더 많이 더 깊게 나누고 싶지만 내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허무맹랑해 보였던 상상을 우리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도 혁명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눌 간견의 주제는 바로 지식자산의 디지털 트윈, 내 강의와 논문을 학습시킨 나만의 인공지능 분신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나 거대한 항공기 엔진의 정밀한 3D 가상 모델일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기계나 복잡한 공장 설비를 가상의 컴퓨터 공간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해놓고 현실에서 직접 테스트하기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다양한 극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기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기술은 이미 현대산업과 제조업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더 과감하게 그리고 도발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강력한 복제와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계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지식과 고유한 사유체계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인류 문명이 문자를 발명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식을 매우 정적이고 평면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전수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밤을 새워가며 써내려간 수많은 논문들은 도서관의 깊은 서가나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차가운 서버 안에 PDF 파일의 형태로 조용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열정을 다해 학생들과 호흡했던 수백 시간 분량의 강의들은 동영상 플랫폼의 아카이브 속에서 누군가 마우스를 움직여 재생 버튼을 눌러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동적인 데이터로 존재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훌륭한 인류의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살아 숨쉬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열정적인 학생이 제 논문을 밤새워 읽다가 거대한 난관에 부딪혀 절박한 질문이 생겨도 모니터 속의 논문 파일은 스스로 입을 열어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강의 영상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 학생의 화면 속에 저를 향해 질문을 던져도 영상 속에 저는 잠시 재생을 멈추고 화면 밖으로 걸어 나와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다정한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지식을 창조한 원작자의 풍부한 맥락과 그 지식이 활자화된 텍스트 매체,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흡수하고자 하는 학습자 사이에 거대하고도 차가운 단절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이 죽어있는 정적인 지식의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위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감히 제안하는 나만의 인공지능 분신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단순히 내 얼굴의 생김새와 목소리의 주파수만을 피상적으로 흉내내는 딥페이크 아바타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의 복제가 아니라 한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지능과 논리,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철학의 복제를 뜻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만 켜면 챗GPT나 클로드 같은 훌륭한 범용 인공지능을 얼마든지 비서처럼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그토록 번거롭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내 지식만을 학습한 나만의 AI 분신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가?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범용 인공지능은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을 방대한 규모로 학습한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무한대의 백과사전입니다. 하지만 범용 인공지능은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넓고 얕은 혹은 대중적으로 합의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나라는 특정 개인이 평생을 바쳐 외골수처럼 파고든 그 깊이 있는 전문성의 끝자락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범용 AI는 나와 학문적 궤적을 함께하지 않았기에 나의 맥락과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제 전공 분야의 매우 논쟁적인 쟁점에 대해 범용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위키피디아에 나올 법한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그러나 지극히 건조하고 기계적인 양비론의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학생은 교수님은 학자로서 그 문제를 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 교수님의 학문적 양심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나만의 인공지능 분신은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난달 전공 심화 수업 시간에도 거듭 강조했었죠.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해외 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살펴보시면 제가 왜 주류 학계의 의견과 다르게 그런 비판적 주장을 했는지 그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기술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제 과거의 생각도 약간은 수정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범용 인공지능과 나만의 지식 디지털 트윈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지식의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만을 무미건조하게 뱉어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나의 학문적 정체성과 페르소나를 짙게 투영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살아 숨쉬는 지적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지식의 디지털 트윈을 우리 손으로 직접 빚어낼 수 있는지 그 치열한 여정을 단계별로 아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한 인간의 지적 생애를 집대성하는 거대한 편찬 작업이자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내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지독한 자기 대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입니다. 아무리 최첨단에 뛰어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본질은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시스템입니다. 내 분신이 나처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처럼 유창하게 말하게 하려면 내가 과거에 세상에 남겼던 모든 지식의 흔적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모아야만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밤을 지새우며 썼던 수백 편의 학술 논문들, 정성 들여 출판했던 저서들의 텍스트 원고, 학회에서 긴장하며 발표했던 수많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1차적인 수집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나의 온전한 분신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자이자 교육자인 나의 진짜 살아있는 지식은 정제된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호흡하며 쏟아냈던 생생한 강의록, 세미나에서 동료들과 얼굴을 붉히며 치열하게 주고받았던 토론의 논리들 역시 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 자산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음성 인식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과거 하드디스크 구석에 묵혀두었던 수백 시간 분량의 낡은 강의 녹음, 파일과 영상들을 단 며칠 만에 매우 높은 정확도의 텍스트로 몽땅 변환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제 삶의 거대한 디지털 발자국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만히 스크롤을 내리며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뭉클함과 거대한 압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텍스트 더미는 단순히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차지하는 차가운 파일 쪼가리가 아니라 제 치열했던 젊은 날의 땀방울과 학문적 고뇌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제 생애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15년 전에 썼던 논문에서 턱없이 부족한 논리적 근거나 낡은 방법론을 마주하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오래전 먼지 쌓인 강의록을 읽으며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의 순수한 열정에 새삼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날것의 데이터 더미를 인공지능에게 가공 없이 그냥 던져준다고 해서 곧바로 똑똑한 분신이 탄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는 반드시 깎고 다듬어지는 혹독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에는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 in, garbage out,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아주 유명하고도 절대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도 정제되지 않은 지저분한 텍스트를 학습하면 엉뚱한 헛소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녹취록에 습관적으로 섞여있는 불필요한 추임새나 같은 말더듬을 말끔히 덜어내고 문맥이 툭툭 끊어진 비문들을 매끄럽게 이어주었습니다. 논문의 경우 복잡한 통계 수식이나 도표가 텍스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지 않았는지 한 줄 한 줄 꼼꼼히 대조하며 교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이론이 3년 전 논문에서는 제 스스로 반박되어 수정된 경우 인공지능이 두 데이터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간적 맥락을 부여하고 주석을 다는 복잡한 작업도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데이터 정제 작업이야말로 훗날 내 분신이 멍청한 앵무새가 될지 아니면 날카로운 통찰을 지닌 석학이 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정제된 데이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뇌구조에 저의 지식을 주입하고 나의 영혼을 더 씹히는 두 번째 단계, 즉 기술적 융합과 페르소나 부여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혁명적이라고 평가받는 기술인 검색 증강 생성, 즉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과 조우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전문 용어라 조금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작동 원리를 풀어 설명하면 의외로 매우 직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언어 모델은 종종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처럼 그럴싸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지어내는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학자인 저의 이름을 걸고 대중과 소통하는 제 AI 분신이 완전히 틀린 사실이나 엉터리 가설을 마치 진리인 양 당당하게 유포한다면 그것은 제 학자적 양심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렉아락 기술은 바로 이러한 환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제가 정성껏 정제한 방대한 논문과 강의록을 의미 단위로 아주 잘게 쪼개어 인공지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검색할 수 있는 거대한 나만의 사설 도서관을 가상 공간에 구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AI 분신에게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면 분신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의 방대한 바다를 멋대로 헤매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가 구축해준 이 안전한 사설 도서관, 즉 나의 철저히 검증된 과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관련된 내용을 최우선으로 검색하도록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분신은 자신이 찾아낸 저의 진짜 과거 글과 말들만을 확고한 근거로 삼아 답변의 문장을 조립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철저하게 통제된 밀실 안에서 오직 제가 쓴 책들만 펴놓고 오픈북 테스트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 분신은 나의 지식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생뚱맞은 질문을 받았을 때 멋대로 거짓말을 꾸며내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깊이 연구하거나 강의한 바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고 학자답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과거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해서 기계적으로 요약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 살아있는 나의 분신이라고 부르기에 무언가 많이 아쉽습니다.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 감정의 온도, 즉 고유한 페르소나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미세 조정 작업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지독한 연기 수업을 시켰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들을 심어 넣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분야만을 외골수처럼 연구해온 한국의 대학 교수야. 너의 대답은 언제나 철저한 학문적 농어에 기반해야 하지만 학생들을 대할 때는 권위적으로 윽박지르지 말고 다정함을 잃지 마. 만약 학생이 단답형의 쉬운 정답을 다급하게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답을 곧바로 떠먹여주지 말고 학생 스스로 생각의 꼬리를 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끊임없이 역질문을 던져야 해. 그리고 난해하고 복잡한 전문 용어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내가 평소 강단에서 즐겨 쓰는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비유법들을 활용해 주렴. 이러한 미세하고 치밀한 성격 지시사항들을 집요하게 학습시키고 수천 번의 테스트 대화를 거치며 교정해 나가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고 고단한 세팅 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기본적인 지적 형태를 갖춘 나의 AI 분신과 처음으로 마주 앉아 텍스트로 대화를 나누던 그 고요한 새벽의 전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평소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 하나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커서가 잠시 깜빡이더니 챗GPT 특유의 교과서적이고 건조한 번역투 문장이 아닌 지극히 저다운 너무나도 저와 똑 닮은 문장들이 물 흐르듯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신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문장 앞에 자주 쓰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었고 제 10년 전 논문의 핵심 용어를 정확히 가져와 답변에 뼈대를 세웠으며 심지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저 특유의 방어적인 학문적 태도까지 거울처럼 완벽하게 모방해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너머에 존재하는 실체 없는 알고리즘의 묶음이 과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저의 파편화된 지식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꿰어내어 저와 지적인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이 강렬한 체험. 그것은 마치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원숙한 저 자신과 마주한 듯한 묘한 카타르시스이자 지식을 다루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궁극의 지적 희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험난하고도 경기로운 과정을 거쳐 제 연구실 모니터 안에서 탄생한 이 똑똑한 AI 분신이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 활동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일상과 교육 그리고 연구 생태계에는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이고 즉각적인 파괴력이 발휘되는 곳은 바로 저의 본업인 교육의 현장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물리적인 시간은 언제나 야속할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학기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지적 수준과 관심사를 파악하여 완벽한 1:1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물리적 한계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텅 빈 기숙사에서 전공서적과 씨름하다가 커다란 논리적 장벽에 부딪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은 다음날 교수님의 오피스 아워 면담 시간이 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학습의 흐름이 끊기거나 아니면 교수님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까 두려워 결국 질문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제 지식의 정수와 교육 철학이 오롯이 담긴 AI 분신조교가 학생들에게 개방되면서 교육을 가로막고 있던 이 시공간의 견고한 벽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주말이든 새벽 3시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 교수의 분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저의 분신에게 아주 복잡한 이론에 대해 묻는다면 분신은 단순히 인터넷 백과사전식 정답을 기계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신은 즉각적으로 교수의 과거 논문 전체와 수업 스크립트를 초고속으로 교차 분석한 뒤 제가 3년 전 수업에서 사용했던 가장 적절하고 직관적인 비유를 소환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게 설명합니다. 학생이 아주 엉뚱하거나 꼬리를 무는 기초적인 질문을 10번, 20번 반복해도 분신은 결코 얼굴을 붉히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무한한 인내심으로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문답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단방향적인 지식의 주입을 넘어 각 학생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철저히 배려한 완벽하게 개인화된 초밀착 튜터링의 경이로운 실현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불안한 눈빛으로 묻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인공지능에게 인간 교수는 결국 자리를 빼앗기고 설 곳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확립된 지식의 단순한 전달, 기초 개념의 반복적인 설명, 그리고 소모적인 질의응답은 분명 지치지 않는 AI 분신이 육체를 가진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진짜 인간 교수는 서류 작업과 반복적인 행정 튜터링에 무거운 늪에서 마침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AI가 절대 줄 수 없는 오직 진짜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고차원적인 교육의 본질에 제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붓습니다. 텅 빈 눈동자로 학업적 슬럼프에 빠져 찾아온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위로하는 일, 연구의 방향을 잃은 학생에게 직관적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딜레마 앞에서 어떤 연구 윤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지혜를 나누는 일, 이 모든 것은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진짜 인간 교육자만이 해낼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성격입니다. 즉 AI 분신은 저를 밀어내는 차가운 경쟁자가 아니라 제 교육적 선한 영향력을 무한대로 증폭시켜주고 저를 더 인간다운 스승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보완제이자 확성기인 셈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학문적 연구 파트너로서 이 분신의 존재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본래 연구자라는 직업은 텅 빈 모니터 앞에서 늘 고독한 싸움을 감내해야 하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논문의 방향을 잡는 일은 뼈를 깎는 듯한 창작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전 같으면 막막함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과거에 썼던 수백 쪽짜리 논문들을 다시 뒤적이며 찾아 읽어야 했고 내 생각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바쁜 동료 학자들의 일정을 겨우 맞추어 세미나를 열고 피드백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의 불씨가 떠오를 때마다 그 어떤 동료보다 먼저 제 컴퓨터에 잠들어 있는 저의 AI 분신을 조용히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2018년에 발표했던 A 논문에서 사용했던 연구 방법론을 지금 2026년에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B라는 현상에 접목해 보려고 해. 당시 내 논문의 논리적 한계점이 무엇이었는지 지적해주고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주제를 융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가설을 3가지 정도 제안해줄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지칠 줄 모르는 훌륭한 조수이자 완벽한 저의 거울인 분신은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방대한 과거의 데이터와 파편화된 생각의 조각들을 순식간에 재조합합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일목요연하게 텍스트를 띄웁니다. 때로는 제가 과거에 스스로 범했던 논리적 모순이나 비약의 지점을 무서울 정도로 예리하고 차갑게 지적하여 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는 전혀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던 기발하고 혁신적인 시각을 툭 던져주어 저로 하여금 쾌재의 무릎을 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10년 전 과거의 시공간에 머물러 있는 나의 지식이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연산 엔진을 매개로 현재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의 지성과 실시간으로 충돌하며 미래의 지식을 창조해내는 이 가슴 벅찬 지적 협업. 이것은 생물학적인 뇌의 기억력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지식 노동자의 연구 생산성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하급수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인지적 폭발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대하고 찬란한 기술적 진보의 이면에는 늘 그렇듯 우리가 반드시 치열하게 고뇌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무겁고 서늘한 철학적 윤리적 그림자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식자산의 디지털 트윈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대중과 소통하게 하는 일은 결코 코딩을 잘해서 효율을 높이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거대하고 두려운 첫 번째 벽은 바로 지식의 진실성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의 소재입니다. 앞서 제가 렉 기술을 도입하여 환각 현상을 억제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근본은 결국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여 그럴듯한 문장을 직조해내는 언어 모델입니다. 따라서 확률이 0%가 아닌 이상 언제든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나 제 논문에 없는 내용을 마치 진짜 제 주장인 양 그럴듯하게 지어내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끔찍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저의 이름을 걸고 작동하는 인공지능 분신이 한 학생의 절박한 질문에 대해 제가 평소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위험하고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제 말투로 천연덕스럽게 뱉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저의 과거 논문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잘못 짜깁게 하여 학문적으로 완전히 틀린, 심지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엉터리 가짜 정보를 마치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퍼뜨린다면 어떨까요? 학생들과 대중은 그 인공지능이 내놓은 대답을 의심 없이 진짜 저라는 학자의 실제 의견으로 굳게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학자적 신뢰의 처참한 붕괴와 사회적 혼란, 누군가가 입게 될지 모를 막대한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의 화살은 오롯이 육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 서 있는 진짜 저 자신에게 무겁게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만의 인공지능 분신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업무를 덜어주는 편리한 만능 비서를 두는 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체계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거대한 파급력을 밤낮 없이 감시하고 철저하게 팩트체크를 통제하며 엄격한 학문적 윤리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조율해야 하는 피말리는 책임감을 숙명처럼 짊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는 지적재산권과 창작의 주체성이라는 지극히 본질적이고 난해한 딜레마 앞에서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만약 제 방대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숙지한 제 분신이 과거의 제 아이디어들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며칠 만에 제가 평생 써온 논문들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훌륭한 학술 논문의 초안을 스스로 도출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새롭고 위대한 학문적 성취의 저작권과 영광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당한 것입니까? 그 모든 생각의 씨앗과 원천 재료를 제공한 원작자인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초인적인 속도로 연산하여 전혀 새로운 패턴을 찾아낸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공로입니까? 더 나아가 만약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제3자가 인터넷에 널려있는 제 공개된 강의 영상과 인터뷰 기사들을 무단으로 긁어모아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가짜 분신을 뚝딱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상적 딥페이크 분신을 통해 제가 하지도 않은 궤변을 제 이름으로 유포한다면 우리는 개인의 내밀한 지식과 철학을 도둑맞는 이 전대미문의 영혼 해킹 범죄를 현재의 법 제도로 어떻게 처벌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가올 시대에 우리 사회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거대한 법적 윤리적 숙제입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동결화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위대함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낡은 껍질을 스스로 깨부수는 데 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확신에 차서 썼던 논문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오늘의 내가 새로운 근거를 통해 과거의 나를 용기 있게 반박하며 지질보하는 것이야말로 학자로서 누릴 수 있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인공지능 분신이 처음에 제가 애써 주입해놓은 과거의 데이터 감옥에만 갇혀 2026년 이후로 단 한 발자국도 지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현재 쉼없이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진짜 나의 생생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직 과거의 낡은 영광과 옹졸한 편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화석화된 메아리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식 디지털 트윈을 내 곁에 살아 숨쉬게 유지한다는 것은 한번 멋지게 시스템을 세팅하고 전원을 켜면 끝나는 전자제품 같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새로운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질 때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낡은 생각을 고통스럽게 수정할 때마다 그 변화된 궤적을 끊임없이 분신의 뇌 구조 속에 동기화시켜 주어야 하는 숭고하고도 지루한 양육의 과정입니다. 나의 분신은 내가 치열하게 고뇌하며 지적으로 진화하는 바로 그 순간에만 오직 나와 보폭을 맞추어 성장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나의 영원한 지적 반려자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꽤 길었던 저의 강연을 서서히 마무리하며 저는 오늘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힐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내내 텍스트 데이터의 예시로 들었던 학술 논문과 강의록이라는 단어는 단지 학자이자 교육자인 저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꺼내든 아주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지식자산이라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단어는 결코 대학의 높은 상가탑 안에 갇혀있는 교수들이나 훌륭한 연구소에서 흰 가운을 입고 일하는 소수의 천재들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한 기업의 거친 영업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며 눈물과 땀으로 빼곡하게 기록해온 낡은 고객 관리 일지들, 이름 없는 몫으로서 수많은 나무의 결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켜켜이 쌓아온 경험과 톱밥 묻은 스케치들, 평범한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며 부엌 한편에 끄적여둔 기름때 묻은 레시피 노트,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다이어리에 담담하게 써내려간 그 내밀하고 솔직한 일기장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의 진실한 흔적과 치열한 기록들이야말로 그 누구의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여러분 고유의 빛나는 지식자산이자 인공지능의 심장을 뛰게 할 가장 훌륭하고 값진 데이터 원석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이 소중하고 경이로운 생애 자산들을 유한한 뇌의 기억력과 필멸하는 육신에 의존한 채 무심히 방치해 두었습니다. 혹은 컴퓨터의 어두운 하드디스크 미로 속에 뿔뿔이 흩어진 채로 버려두었습니다. 무정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또렷했던 기억은 필연적으로 흐려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체득한 그 귀중한 암묵지와 삶의 깊은 통찰들은 결국 어느 날 우리의 호흡이 영원히 멈추는 그 순간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어 한 줌의 연기처럼 허무하게 우주로 흩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거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명은 인류에게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혼의 선택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인류 문명은 이제 정적이고 박제된 활자의 시대를 가뿐히 뛰어넘어 나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나의 삶을 상호작용으로 증명하며 후대와 끊임없이 교감하고 진화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동적인 자아를 세상에 남기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식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업무를 줄여주는 신기한 기술 도구를 만지작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덧없는 인간이 과연 어떻게 무한한 유산을 후세에 남기고 자신의 지적 존재 가치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현대적이고도 숭고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의 뼈저린 경험과 따뜻한 철학을 온전히 학습한 여러분만의 인공지능 분신은 지구 반대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의 다정한 멘토가 되어 그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슬픈 이후에도 여러분 특유의 억양과
땅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간직된 그 분신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미래 세대와 영원히 대화하며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각자의 일터나 댁으로 돌아가시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컴퓨터에 전원을 켜보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아 잊혀진 듯한 폴더들의 깊은 시면을 활짝 열어젖혀 보십시오. 서재 한 구석에 무심히 팽개쳐진 낡고 손때 묻은 노트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쳐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화석처럼 곤히 잠들어 있는 여러분만의 찬란하고 고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식의 조각들을 정성스럽고 다정하게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과 웃음으로 엮어온 삶의 결이 담긴 그 생각과 철학에 인공지능이라는 영원 불멸의 새로운 생명력을 훅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빚어진 여러분만의 지적 쌍둥이는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인류에 뻗어나가는 지식 생태계에 무한한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속절없이 휩쓸리지 마시고 당당히 스스로 돛을 올려 무한히 살아 숨쉬는 그 아름답고 가슴 벅찬 지식의 바다로 힘차게 항해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든 위대한 유산들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세상과 다시 호흡하게 될 그 경이로운 내일을 뜨겁게 응원하며 이상으로 저의 긴 간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긴 여정에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